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9월 9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마침내 기어코 이재명 정권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방송 장악의 목적이겠죠. 공영방송 장악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제거를 해야지 방송을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퇴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재명에게 맞서서 이재명 정권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 이 일종의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개심죄가 돼서 이 방통위원장에서 강제로 물러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방통위원장에 있었으면은 어떤 구설러거나 아니면 해유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거나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했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전향을 시켜서 이 방송을 장악을 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송미령 이 농림부 장관처럼 유임을 시키면 그러니까 충성맹세를 하면은 유임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방안도 있었는데 이진숙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강제로 퇴출시키는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재명에게 대던 죄 그런 것을 개심죄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방송통신위원회 지금 현재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이죠.를 해체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대체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가기정통위 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의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이 소위원회는 민주당이 5명, 조국당이 1명, 국민의힘 4명인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해서 표결 아예 불참하고 퇴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일상화됐죠. 국회에서 이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그냥 같이 법안을 다 통과시키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없는 겁니다. 야당은 아예 없다. 정청래도 그렇게 선언을 했죠. 자, 그 상태가 이 관행처럼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 마치 관행처럼 그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새로 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어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유료 방송 이런 관련 업무를 좀 이양을 받는 가기정보통신부로부터 이양을 받는 자 그런 정도인데 그리고 5명이든 방통위원 정원을 7명으로 늘리는 이 정도는 문제인데 이것을 왜 강제로 이렇게 하느냐. 이 임기가 보장이 돼 있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보장이 돼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호락호락 이렇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임기를 끝까지 가겠다. 임기 보장이 돼야 된다고 끝까지 이렇게 일종의 버티니까 그러면은 법을 바꾼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못하는 게 없죠. 법을 아예 바꿔서 그럼 방통위를 해체시켜버리고 다른 기구로 대체한다. 그러면 방통위 해체하면은 부칙 조항이나 이런데 그냥 위원장은 바로 해직을 하는 그렇게 퇴진을 하는 자 그런 조항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것을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 곧 거치겠죠. 그리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날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으로 지금 해임이 됩니다.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호락호락하지 않죠. 오늘도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독재자다. 이런 직격탄을 계속 오늘 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부 가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는 데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법대로 되지 않을 때 법을 바꾸는 것이 뉴노멀이 됐는데 그것을 독재라고 한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스꽝스럽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또 그냥 순순히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말들이 또 좌파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강제로 면직되기 전에 자진 사퇴할 거라고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일축을 했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은 이 법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다. 축출법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법안이 통과되면은 법의 판단을 받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25일, 아직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고 자동 면직이 되면은 그때 가서, 소송에 들어가겠다.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뭐 방안이 있겠죠. 헌법 소원을 하든지 아니면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또 제기를 해서 그 전에 그 헌재에서 탄핵을 했을 때 그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도 가처분 신청을 해서 받아들인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소송을 돌입하겠다는 그 뜻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잘라내는 건 불법이다. 불법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다시 이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지금 완전히 좌파가 또 장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 이진숙 그 위원장의 의지가 된 것이죠. 자, 이재명 정권 출범 후에 사사건건 이재명과 각을 세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지만은 그때 국무회의, 이재명이 집권 초기에 국무회의, 국무위원들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과 했죠. 이재명 자기가 임명한 장관들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안 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 특검법 이 세 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바로 통과를 시켰죠. 이재명 집권 초기에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강하게 질타를 했죠. 국무위원들, 그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쭉 배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 있는데 방통위원장은 배석자입니다. 배석자가 앞장서서 이것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얻은 몇몇 장관이 이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해서 이재명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죠. 그때 이재명이 얼버무리면서 변명 같은 것을 했습니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삼권 분립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짓말, 누가 봐도 거짓말 본인이 다 해놓고 나온 그 작업을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아마 이재명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꼈을 겁니다. 국무회의를 하는데 처음에 자기가 집권자가 됐다고 국무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돌하게 방통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치고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준숙은 찍혔다. 방송 장악 목적 플러스 안가품, 이재명의 안가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다음에도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물러서지 않고 국무회의를 할 때마다 내 임기를 보장을 하라.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집권자가 내 임기를 보장을 하라. 이렇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또 공론화시키는 그런 작업도 벌였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것을 또 문제를 삼아서 그때 이재명이 아예 이진숙을 국무회의 배석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지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하지 마. 자, 본인 국무회의 참석할 때마다 본인에게 이렇게 대드니까 속된 말로 대들고 자꾸 쓴소리를 옳은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다 이거죠. 아예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마.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이 휴가, 여름 휴가를 이렇게 하겠다는 그 서류를 냈는데 그것도 불허했다. 불허하는 국무회의 참석자들과 기관장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휴가를 가겠다고 휴가를 내는데 휴가를 불허를 하는 무슨 그때 뭐 폭염이 한창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폭염 한창일 때 이재명은 휴가 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강력하게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대응을 하니까 아예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까는 강제로 퇴출시키는 작업이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호락호락하게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하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정치적인 체급을 좀 높여주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한쪽에서 계속 이 탄압을 하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체급이 올라가죠. 체급이 올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죠. 그때 문재인 추미애 라인에서 막 축소를 하려고, 검찰총장에서 축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체급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상당히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길을 모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좌파 정권에서 이진숙에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부러 그 사퇴 안 하고 이재명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그 일격을 날렸습니다. 아니, 내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은 내년 8월까지니까 임기가 보장되면은 나는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 그렇죠. 6월이 지방선거니까 내년 6월이. 근데 본인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니까 임기만 보장을 해주면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강제로 쫓아내려고 하니까, 그러면 강제로 쫓겨나면은 이 지방선거에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결과적으로 내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 공천을 받을 그 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탄압을 당한 그런 이미지가 있고, 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계속 이재명과 맞서 싸운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공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뭐 전투력도 충분히 그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시장 출마로 인해서 이제 명예 회복도 할 수 있는, 자, 그런 이 환경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25일 되면 다 처리를 할 거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그것을 되돌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어차피 이 정치 탄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죠. 특히 대구시장은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한다고 자리를 내놔서 지금 무주공산처럼 됐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대구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봐도 현직 국회의원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만 해도 뭐 김상훈, 유영하, 윤재옥, 주호영, 추경호 이런 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지금 또 특검 조사 대상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또 대구시 의회의장을 지낸 이만규, 이태훈 달수구청장, 배광식 북구청장, 전직 의원, 기초단체장, 굉장히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동구청장을 재선을 했었죠. 이재만 전 그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로 떠나게 된 이 방통위원장직에서 강제로 면직이 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강력한 도전자로 지금 급부상하는, 자, 그런 상황도 앞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월 9일 보내드린 송구권의 혼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구권의 정치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